지난 8월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 단행한 무기계약직 122명의 일반직 전환이 무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높이는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대구와 경북 지역의 선거구가 각각 한 곳씩 조정됐습니다. 대구 동구을 선거구는 군위군과 합쳐져 동구 군위을로, 경북 군위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는 군위군이 제외되는 동시에 울진이 포함됐습니다. 중증 시각장애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미술작품 전시회가 오는 15일까지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누정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8월 무기계약직 12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했었는데 이게 일단 무효화됐습니다. 안동시는 시의회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정규직 전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제8차 회의를 열고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인 김호석 의원은 무기계약직 122명의 일반직 전환을 의결한 시설공단 이사회 회의가 정족수 미달인데도 안동시가 승인을 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관련하여 공단에서 안동시에 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해 안동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한 절차적 문제 등이 사전에 발견되어 보완되었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김세롬 의원은 회의 정족수 미달로 모든 안건은 무효에 해당되며 정규직 전환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직원 122명의 일반직 전환 근거 상실로 인한 대혼란이 올까 진짜 너무나 걱정됩니다. 또한 공단 노조의 반발 및 대응으로 공단 업무 차질이 우려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한 사회적 이슈, 전국적 문제로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또 안동시 시설관리공단과 관리감독기관이 안동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 우려됩니다. 또 공단과 안동시의 실무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가 우려됩니다. 안동시는 조사특위가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2명의 일반직 전환은 백지화됐습니다. 안동시는 원점으로 돌려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일반직 전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현재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공단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높이는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경에서는 달빛 탐사대라는 이름으로 많은 청년들이 다녀갔는데요. 달빛 탐사대를 거쳐갔지만 지역에 정착하지 않은 청년들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경의 청년 정착 사업으로 진행하는 달빛 탐사대를 통해 최근 4년간 165명이 지역을 다녀갔고 현재까지 37명이 정착했습니다. 정착한 참가자는 창업과 영농, 재택근무를 통해 지역에서 생계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착 사업 이후 지역을 떠난 참가자는 130명 남짓. 2021년 달빛 탐사대에 참여했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문경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지역살이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일자리 연계를 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0년에 내놓은 자료에서도 비수도권 청년 인구 유출 1위로 직업을 꼽았습니다. 달빛 탐사대를 통해 만난 구성원과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어도 궁극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생활도 많이 다른 곳보다는 적은 편이고 취업 문제로 제일 많이
떠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도 취업 문제 때문에 다시 나가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결혼을 해서 나가는 친구들도 많고. 지역에서는 청년 정착 사업과 더불어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돈을 벌면서 지역을 살아가고 싶은 건지에 대한 어떤 좀 수요 조사를 좀 하고 독창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역할을 하는 영역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경만의 특성인 것 같은데 그 크리에이티브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문경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또 만들어.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 조건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청년 정착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불편함이 따릅니다. 특히 미술 활동을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도전조차 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이런 역경을 딛고 자신만의 미술 작품을 만들어낸 7명의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벽을 넘은 새로운 도전으로 전시회까지 연 이들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폭발물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된 김성만 씨. 유달리 손재주가 좋았지만 사고 이후 80대 중반의 나이가 되도록 원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김 씨가 손끝의 감각과 마음의 눈을 이용해 한지로 어린 시절 봤던 연꽃을 만들었습니다. 눈 밝은 분한테는 그게 뭐 별거 아니지만 우리로 봐서는 그게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래 좀 이래 남은 뭐 한결에도 또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래 하고 난 결과 보이겠네. 또 뭐 아이고 내중에 또 다시 만져보니 뿌듯해요. 건강 악화로 중년의 나이에 중증 시각장애인이 된 엄영희 씨는 수십 년 동안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던 집 주변의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손으로 다시 더듬어 보며 이전에 느끼지 못한 성취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뭐 한다는 그냥 모임을 가진다는 자체로 만들었는데 전시까지 하신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7명의 중증 시각장애인의 손에서 탄생한 미술 작품이 전시회장에 걸렸습니다. 저마다의 행복했던 기억과 소망들을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이용해 표현했습니다. 대상을 닮지 않게 만들어도 내가 꽃이라면 꽃인 거예요. 예전에 내가 봤던 꽃들에 대해서 어떤 향기나 색깔이나 어떤 계절이나 그런 얘기하고 또 그 속에서 그 옛날 기억 속에서 사람들을 소환할 수도 있잖아요. 이들 시각장애인들은 미술을 경험하고 작품으로 생각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자신감까지 얻었습니다. 시각장애인 특성상 다양한 문화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마음을 치유하고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작품 전시회를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중증 시각장애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뜻깊은 작품과 이들의 사연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봉화정자문화생활관 누정전시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내년 4월 12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탓에 법정 시한을 넘긴 지 8개월이 돼서야 겨우 초안이 나온 겁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와 강서구 등 전국적으로 6개의 선거구가 통합되고 또 6개의 선거구는 분구됩니다. 또 5개 지역구 구역이 조정되는 등 변화의 폭이 상당한데요.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는 한 석씩 줄었고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한 석씩 늘었습니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잡았습니다.
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번 초안을 토대로 획정안 검토에 나서게 되는데요. 최종안 도출까지 이의가 있을 경우 단 한 차례의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석수 사수를 위한 수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입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대구와 경북 지역의 선거구가 각각 한 곳씩 조정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은 정수 25명을 유지한 가운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됐습니다. 대구 동구을 선거구는 군위군과 합쳐져 동구 군위을 선거구로 조정됐습니다. 경북 군위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는 군위군이 제외되는 동시에 울진이 포함됐고 기존의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에서는 울진이 제외됐습니다. 올해 11월까지 경상북도의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6% 늘어난 9,565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은 포도와 쌀, 참외 등의 수출액이 크게 늘었고 가공식품은 음료류와 붉은 대게살, 주류 등이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가 2.8% 증가한 1억 8천만 달러, 일본은 19.5% 증가한 9,500만 달러 등입니다. 영양 자작나무 숲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양군은 6일 영양 자작나무 숲에서 남부지방산림청과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이동통신 기지국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자작나무 군락지인 영양군 죽파리의 자작나무 숲은 지금까지 전기 등의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자작나무 숲을 찾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이동통신 기지국을 개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지방투자 아카데미에서 경상북도가 2년 연속으로 투자 유치 우수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의 투자 유치 노력과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경북도는 내년도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의 국비 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5% 높아져 지방비 부담을 줄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투자 유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심 기업을 북부 지역에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좋은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2024년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인원은 4,236명으로 올해보다 18% 증가했고 예산은 180억 원으로 올해 135억 원보다 33% 늘었습니다. 모집 인원은 공익활동형의 3,356명, 사회서비스형 609명, 시장형 271명입니다. 경주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문성과 체계화를 위해 5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청송군이 올해 SNS 콘텐츠 공모전 심사를 통해 26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작품성, 홍보 효과, 주제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작은 김건호 씨의 청송의 관광 명소들로 이루어진 최고의 여행 코스, 이황준 씨의 청송 어디까지 가봤니가 차지했습니다. 청송군은 수상작을 공식 SNS에 게시해 지역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봉화군 보건소가 오늘 18일까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 AED의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 등 총 81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심정지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봉화군 보건소는 점검을 통해 장비의 관리 책임자 지정과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소모품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